사실 이제 요즘에 공모주 투자가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일반인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이 청약 열풍이 불어서 지난번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50조 원 물었던가요? 네, 예. 올랐죠. 근데 이제 이 공모주 투자가 돈이 된다라는 이제 소문이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크게 보면은 직접 개인들이 직접 청약하는 방법이 있고 네, 또 지금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런 뭐 자문사를 통해서 이런 또 운용사를 통해서 이 간접 네, 투자를 할 수 있는 맞습니다. 방법이 있잖아요.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인들이 청약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기관을 통해서 투자하는 거하고 솔직하게 솔직하게. 네, 어떤 게 더 네. 나을 것 같으세요?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. 일단은 이 시스템이 다릅니다. 네.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뭐, 이제, 100이라고 숫자를 놓고 보면, 네. 개인 청약은 할당된 게 한 20이고, 펀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라고 해서 한 60 정도 비율이 되는데, 네네. 저도 청약을 해봤지만, 네.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 막 요새 연끌한다 그러죠. 그걸 네. 가지고 청약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증권사마다 쫙 뿌려놓고 거기에 증권사 경쟁률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네.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우선을 다 끌어놓고 청약을 해야 안분 배정해서 뭐 한 주 받고 두 주 받고 그렇죠. 몇 억 넣어도 힘들죠.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. 힘들고 그런데 이제 뭐 공모주 펀드를 가입을 했을 때는 네. 그 기관들은 이렇게 자금 있는 거를 끌어서 청약을 하진 않고 네. 그 수요예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서 배정 받는 만큼만 자금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 구조가 사실은 좀 너무 달라요. 그래서 청약을 요새 그 동학개미 이러면서 공모주 투자에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니까 네. 제가 봤을 때는 해도 진짜 좀 이렇게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구조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개인 청약도 하시지만 그 일부의 포트를 좀 나눠서 공모주 펀드에 좀 가입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. 기사를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뭐 30만 명 정도가 한 주도 못 받았다. 네. 뭐 이런 기사를 좀 언뜻 본 것 같고요. 지금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그 공모주 청약의 그 배정 비율이 작년까지는 개인들이 20%였다가 지금 25%로 5%포인트 늘어났습니다. 그 하이힐드 펀드에 있었던 그 우선 배정 물량을 좀 개인들에게 좀 줬던 부분이 있고 네. 그리고 예전에는 개인들이 청약 증거금에 비례해서 네. 배정 물량을 주다 보니까 이 돈 있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렇죠.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절반은 균등 배정 네. 그 다음에 나머지 50%는 그 증거금에 비례해서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연끌해도 실질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종목들은 정말 많이 받아야 뭐 몇 주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죠. 네. 그거 하느니 차라리 공모주 펀드에 직접 들어가는 게 훨씬 좀 더 많은 배정 받을 수 있다. 네. 뭐 이런 얘기죠. 작년에 공모주 펀드들의 평균적인 그 투자 수익률 성과가 어느 정도였었죠? 투자 수익률이 이제 네. 펀드별로 사실 좀 다르고 네. 이 펀드 사이즈별로 다르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-30%씩 나지 않았을까? 20-30% 정도씩? 네, 20%씩은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1억 정도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네. 작년에 대부분 공모주 펀드의 평균 수익률이 한 20-30%면 한 2-3천만 원 수익 났다는 그렇죠. 얘기인데 네. 1억 가지고 개인들이 계속 내가 공모주 청약했다고 한다면은 뭐 사실 몇 주 못 받았으니까 그거 다 합쳐봤자 그렇죠. 2-3천만 원 오히려 그보다는 좀 덜 됐을 수도 있는. 근데 이제 그거 청약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네. 자기 시간도 뭐 그 써야 되는데 네. 그 계좌 틀려고 또 객장 가가지고 영업점 네. 가서 또 계좌 다 터야 되고 네. 저희 아버지도 뭐 청약하신다고 가셨는데 계좌 트는 데만 막 2시간씩 걸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 소비하고 자기 이제 또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것보다 네. 이렇게 해놨는데 또 한 주, 두 주 받잖아요. 네네. 첫날에 이제 또 상장을 하면 매도 타이밍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. 요새는 어떤 거는 뭐 더블 가고 또 연상 가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상상을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기대를 했지만 또 그렇게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매도 타이밍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신경 쓰시고 뭐
자금 또 이체하고 이체 수수료 있고 뭐 이러면 이제 했던 발품 파는 것보다는 네네. 이제 좀 리턴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네. 또 검증돼 있는 이런 뭐 음. 공모주 펀드에 좀 가입하고 하시면 네. 뭐 신경도 안 쓰시고 리턴이 좀 잘 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. 그러네. 이게 뭐 직접적으로 꼭 이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가 낫다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, 시간적인 부분, 그렇죠. 에너지까지 쏟는 걸 감안해 보면 간접 투자도 이 직접 투자에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다. 네. 뭐 이 정도로 네.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말씀 드리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 공모주 펀드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. 네, 운용사들도 지금 되게 많고 그 어떤 운용사, 어떤 펀드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? 뭐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과거 수익률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좀 이 펀드하고 운용사를 선택하는 요령을 조금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,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뭐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도 네. 사실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대해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.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요. 네. 왜냐하면은 뭐 예전에 어떤 펀드를 하라 했는데 다 뭐 손실나고 해서 자기네들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이제 펀드의 펀자도 이제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근데 네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우리 시장 금리가 있고 지수 올라가는 그 비트 하는 게 있잖아요. 네네. 그 정도보다는 펀드들이 공모주 펀드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장 금리가 뭐 2%면 한 3, 4% 정도의 약간 타겟으로 해놓은 네. 그렇게 사이즈를 만들어서 나와 있는 펀드들이 시중에 있는 게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 네.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사모펀드에서 뭐 20%가 낮다더라 이런 얘기가 뭐 진짜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모펀드들 주위에 이제 전문 사모 운용사들이 많습니다. 이제 네. 거기에 있는 펀드들에서도 수익 잘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공모도 되게 공모 펀드도 잘 되지만 네. 저는 이제 그 작은 전문 투자 운용사들 있는 그런 펀드 운용사의 또 사이즈를 봐서 좀 작은 거 이런 걸 좀 찾는 게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결국은 운용사에게 배정해주는 그 수량이 정해져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펀드의 사이즈가 즉 예를 들면 뭐 펀드 사이즈가 2천억짜리다. 그러면 똑같이 배정받는 물량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2천억의 그 n분의 1로 분산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에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얼마 안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00억짜리라던가 100억짜리라던가 이렇게 사이즈가 적은 펀드에 들어가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공모주 펀드를 볼 때는 자기가 들어가는 펀드의 사이즈 또 그 운용사의 전체 공모주 펀드의 규모를 좀 보라. 지금 이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대표님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문사 기관에서 운영을 하시니까 이렇게 간접 투자하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냉정하게 뭐 그건 됐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우리 대표님도 실질적으로 이제 공모주 올라오면 어떤 거는 내가 많이 투자할 건지 어떤 거는 조금 투자 안 할 건지 뭐 락업도 1개월 걸 건지 3개월 걸 건지 이렇게 맞습니다. 투자 전략 세우시잖아요. 저희도 그게 궁금하거든요. 어떤 공모주를 투자할 건지 또 투자 기간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뭐 그거 노하우를 조금만 우리 같이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하실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개인이 유리한 포지션이 있어요. 왜냐면은 공모가라는 게 기관 투자가들이 다 비딩을 하고 수요예측을 걸쳐서 뭐 공모했던 그 수요예측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청약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들어와 있는 기관 전체 수, 뭐 예를 들어서 한 1,500개가 들어왔다.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다트를 보시면 그 증권 발행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. 네, 다트는 이제 기업 공시 시스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. 거기서 보시면 뭐 공모가 이상으로 얼마를 쓴다. 아니면 몇 개가 이렇게 포진돼 있다. 그리고 확약이 얼마나 돼 있다. 이런 게 지금 참고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의 분석을 제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업종이 제일 크고 그 안에서 뭐 이익률이 이제 좀 좋은 거를 찾는데 사실 이익률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높을수록 그 산업에서 중요
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네네네. 그런 의미로 포지션 이익률 높은 걸 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 업종이 향후 얼마나 많이 커질까 이러면서 우리 회사를 쓸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뭐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MS도 많이 보면서 다른 회사 경쟁사하고도 우리가 우위가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다른 회사 MS를 우리 또 얼마나 뺏어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업종 하면 아무래도 요즘에 가장 좀 유망한 업종은 네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BBIG 그런 계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뭐 요새 AI도 많이 올라오고 네네. 뭐 BBIG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바이오는 또 계속 또 올라오는데 바이오도 이제 뭐 신약이냐 네. 아니면 뭐 코로나처럼 약간 트렌드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갈리죠. 사실 이렇게 종목을 분석하는 거는 이렇게 뭐 그냥 딱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그 공모주들이 이렇게 좀 좋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모주의 청약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아예 그냥 공모하기 전에 뭐 프리-IPO 단계 내지는 장외시장에서 그냥 그 주식을 사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요즘에 장외거래 시스템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좀 많이 좀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장외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들을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그게